그림과 같은 파형이 있습니다. 처음 10초간은 50A가 흘렀습니다. 그 다음 20초간은 40A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될 때 시료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기는 30초입니다. 여기가 1주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시료값을 구하라 그러죠. 시료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료값의 공식, 전류의 시료값은 t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흐르는 전류를 제곱해서 이것을 루트 씌워주면 되죠. 루트를 씌워준다 라는 이야기는 2분의 1승한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루트 민 스퀘어가 됩니다.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적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야 할 것은 여기와 여기까지 30초까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수식으로 표현해야 적분이 가능한 거죠. 얘는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가 일정합니다. 10초까지는 50이 되고요. 그 다음 10에서 30초까지는 40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크기는 일정합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간을 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식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 0에서부터 10초 사이에는 그 크기는 50으로 일정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0에서부터 30초 사이는 그 크기는 4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30초분의 1입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구간은 0에서부터 10초까지인데요. 거기는 전류가 50이 흐릅니다. 제곱에 dt입니다.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 더하기 두 번째 구간이죠. 한 주기는 30분의 1인데 적분을 해야 되는 곳은 10에서 30초까지 20초를 적분하죠. 얘는 40의 제곱에 dt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전체를 루트 씌워주면 그 값이 우리가 계산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됩니다. (30분의 1입니다) 그리고 적분을 하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50의 제곱이 되겠고요. 다 입력됐네요. 0에서부터 10초까지가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적분이죠. 그리고 더하기, 물론 30분의 1을 가로로 묶어도 되지만 안 묶어도 돼요. 이렇게 하고요. 40의 제곱이 되겠죠. 다 입력했네요. 그래서 10에서부터 30까지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력하고 나서 는을 누르면 되죠. 43.59가 나오네요. 43.59, 43.6이죠. 43.59가 나옵니다. 그래서 43.6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기를 천천히 누르면 그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시료값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은 시료값에 대한 정의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다가 해당되는 파형을 대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산기만 누르면 되죠. 자, 이런 파형이 있습니다. 이게 정연파 아니죠. 정연파 시료값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파형의 시료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결국 시료값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시료값의 정의는 전압이니까 V라고 하면 t분의 1에 인테그랄 제로에서 t까지 전압의 식이 있다면 그것을 제곱해서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제곱의 적분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시료값의 정의죠. 전류도 마찬가지고 전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T라고 하는 것은 주기를 의미하죠. T는 한 주기를 말합니다. 지금 이 파형에서
한 주기는 얼마일까요? 한 주기는 3초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얘도 구간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구간은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료값을 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여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시료값을 구하면 돼요. 세 번째 구간은 전압이 없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개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요. 이때에 1에서 2초 사이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기울기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기울기가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밑변분의 높이가 기울기가 되겠죠. 이것이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라고 하면 t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파형을 수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주기는 3초가 한 주기가 되죠. 그리고 첫 번째 구간은 0에서부터 1초 사이가 삼각형 형태가 되면 그 식은 10의 t가 되겠죠. 이것을 제곱을 합니다. 그리고 dt를 해줘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구간 주기는 3분의 1이고요. 1에서부터 2초 사이가 되네요. 이렇게 될 거고요. 거기에 10이라고 하는 것이 제곱이 돼야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곱을 한 값을 적분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루트 씌워줘야 시료값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 씌워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이 값이 계산해보면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6.67이라고 하는 시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값은 조금 더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시료값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6.67이 나오는 것을 역시 한번 계산기를 눌러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루트부터 하고요. 분수 1이고 3이 되겠죠? 옆으로 가서 적분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도 적분되어 있어요. 10에 가로 열고 할까요? t 대신에 x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것의 제곱. 그리고 적분 구간을 넣어야 되는데 적분 구간은 0에서부터 1초까지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가 돼야 되겠죠. 또 주기분의 1이 돼야 되죠. 주기분의 1이 되고요. 적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0이죠.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은 1에서부터 2초까지가 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얘가 그대로 대입된 거니까요. 는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6.67이라고 하는 이런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그대로 대입하니까 6.67 나오죠? 입력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계산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산기가 다 해줍니다. 계산기 쓰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제곱하지 않고요. 루트 안 씌워주면 됩니다. 평균값은 3분의 1에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10의 t에 dt 더하기 그 다음 역시 3분의 1에 1에서 2초까지 10의 dt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평균값이죠. 이렇게 하고요. 적분하고요. 10x x 잘 넣어야 돼요. 0에서 1까지요. 그리고 더하기 다시 똑같이 해주면 돼요. 똑같이. 자, 적분해주고요. 그 다음에 10. 여기는 1이고요. 2죠. 5가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는 것이 평균값이죠. 얘는 평균이 되는 거고 얘는 시료와 평균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파형률과 파고율이죠. 지금 이렇게 생긴 파형은 무슨 파형일까요? 이렇게 생긴 파형은 구형파라고 부르죠. 구형파란 얘기는
사각파를 말하는 거죠. 구형파, 사각파. 이런 구형파에 대한 최대값은 어떻게 될까요? 구형파 최대값 A가 되겠죠. 이 A가 곧 구형파에서는 시력값과 같아요. 시력값도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구형파에서는 평균값도 A가 됩니다. 구형파는 최대값이나 시력값이나 평균값이 다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형파에 대해서 파고율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다음에 파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한 기본식을 알아야 됩니다. 얘는 파형률이죠. 파형률의 정의, 파고율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파형률이라는 것은 파형률입니다. 시력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평균값에 대한 시력값의 비가 파형률이고요. 파고율이라는 것은 시력값에 대한 최대값의 비가 파고율입니다. 파형률과 파고율의 의미는 파형이 얼마나 매끄러우냐 또는 파형이 얼마나 날카로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의 형태, 파의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파형률과 파고율입니다. 여러분들은 정연파 파형률이 1.11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파형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기기기 시간에 배울 때 변압기의 기전력을 구하라 그러면 4.44의 주파수의 권수의 최대 자속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값을 우리는 실효값이라고 부릅니다. 이 값이 실효값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4.44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11에 곱하기 2배에 곱하기 2배가 되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1.11이라는 것은 얘는 뭘 말하는가? 바로 파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효값은 평균값에 파형률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넘어가면 실효값은 평균값의 파형률. 파형률이라는 것은 정연파 파형률인데 1.11이라는 값을 곱해서 실효값을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값에서 1.11을 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4.44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전기기기에 보면 4.44라는 수치가 많이 나올 겁니다. 실효값이죠. 그만큼 파형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연파의 파형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파형이 정연파라면 파형률은 어떻게 될까요? 정연파 파형률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눕니다. 정연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될까요? 정연파의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입니다. 정연파의 평균값은 어떻게 될까요? 파이분의 2배의 최대값이 되겠죠. 여기서 최대값은 없어질 겁니다. 최대값은 없어지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2루트 2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얘가 계산해보면 1.11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정연파에 대해서 파형률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파고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가 되겠죠. 따라서 2-10번 문제에서 파형률이라는 것은 어느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구형파 파고율은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파고율입니다. 파고율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겁니다.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눠주면 파고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정연파 같으면 간단하죠. 정연파라면 그대로 하면 되겠죠. 일단 구형파니까요. 구형파는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도 A요, 실효값도 A가 되니까 결국 뭐예요? 1이 되는 거죠. 파형률도 물론 1이 되죠. 파형률도 여러분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A 똑같죠? 파형률도 1이 됩니다. 그래서 구형파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정연파 파고율은 어떻게 될까요? 정연파에서 파고율을 구한다라고 하면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눕니다. 실효값은 루트 2분의 최대값이죠.
여기서 약분돼서 없어지고요. 따라서 루트 2가 되죠. 루트 2는 1.41이 파고율이 됩니다. 정연파 파고율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정연파 파고율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정연파 파용률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정연파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파형이 정현, 반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각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구형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파의 형태에 따라서 이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파의 시료값, 삼각파의 평균값, 정현반파의 시료값, 정현반파의 평균값 이런 값들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물론 정의에 대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파고율이 1.414, 파고율이 루트 2배가 되는 것, 이걸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파고율이 루트 2배가 되는 것은 톱니파냐, 정연파냐, 직사각형파냐, 반파정류파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파고율이 루트 2가 되는 것은 정연파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계산해봤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값들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파형에 대한 시료값과 평균값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파고율은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시료값이 있죠. 요 밑에 있는 게 얘네들이 파고율입니다. 파고율은 여기서는 1이 되겠죠. 시료값의 분모에 해당되는 값이 파고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대값을 시료값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파고율이 된다. 그러니까 구형파에 대해서, 정현파에 대해서, 삼각파에 대해서, 정현반파에 대해서 각각의 시료값과 평균값의 관계를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서 파고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파형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파형률과 파고율을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파고율이 루트 2가 되는 것, 이렇게 찾아보면 정연파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거나 또는 계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입니다. 여기는 새로운 용어가 나옵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페이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페이저는 복소수, 벡터를 말하죠. 복소수를 말합니다. 복소수를 페이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와 허수가 있는 거죠. 그걸 기억합니다. 페이저는 정연파를 벡터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된 게 정연파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죠. 사인 앞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요것이 초기, 위상, 각도가 됩니다. 이것을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 최대값이 100의 루트 2가 되고요. 처음에 각도가 3분의 파이가 되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값은 최대값입니다. 또 하나는 시료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루트 2가 빠지면, 그러니까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시료값이 됩니다. 시료값의 각도가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하는 것, 이걸 페이저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페이저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100의 코사인에 3분의 파이 더하기 100의 사인에 3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 J가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옵니까? 50이 나오고요. 더하기 J에 50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극좌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얘는 뭐라고 불러요?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니까
크기의 각도로 표현하거나 실수와 허수로 표현하는 직교좌표 형식으로 표현하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크기와 각도로 표현하는 것을 극좌표라고 하고요. 실수와 허수로 표현하는 것을 직교좌표라고 합니다. 벡터는, 페이저는 이렇게 두 가지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페이저, 벡터는 복소수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잘 보세요. 페이저, 벡터, 복소수, 정연파 전압 및 전류를 복소수로 표현하는 것을 페이저 기호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저 기호법을 보니까 정연파 전압 또는 전류를 복소수 평면에 있어서 페이저로 표시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죠? 회전하는 정연파를, 회전 페이저를 정지 페이저 취급한다. 이렇게 페이저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값을 쓰기도 하고 실효값을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최대값 페이저, 이렇게 하는 것은 실효값 페이저 가능합니다. 정연파 전압 또는 전류의 순시값을 구할 때 허수부를 취급하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허수부를 반드시 취급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페이저가 돼요. 실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허수부를 취급한다. 이런 게 페이저입니다. 페이저는 허수부가 있는 겁니다. 정연파를, 이렇게 생긴 정연파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페이저로 표시할 때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순시값이라고 하는 이 순시값을 정지 벡터 페이저로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효값만 가지고도 안 되고 최대값만 가지고도 안 돼요. 페이저로 표시하려면 반드시 크기와 각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저 표현에서 이렇게 표현되면 얘가 크기가 되고 이렇게 표현되면 얘가 초기 위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얘가 실효값 페이저인지 또는 최대값 페이저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계산기로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계산기 모드를 복소수 모드로 놓습니다. 여기에 CMPLX라고 하는 복소수 모드가 되면 계산기는 이렇게 입력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각도라는 게 보이고요. 여기 보면 허수라는 게 보입니다. 따라서 베개, 여기 있는 각도를 눌러야 됩니다. 각도가 작은 글자로 초록색입니다. 그러면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각도가 3분의 파이 대신에 180 넣으십시오. 그냥. 그리고 3으로 나눕니다. 자, 여기서 180을 3으로 나눴으니까 180도를 3으로 나눴으니까 180디그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옵니다. 100에 60도.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얘를 실수와 허수로 나타내려면 간단합니다. 2번에 CMPLX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누르면 숫자 2가 눌러지니까 Shift 누르고 2를 누르면 이렇게 바꾸는 값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계산기도 나올 거예요. R세타로 바꿀 것이냐, A 플러스 J의 B로 바꿀 것이냐. 우리는 이걸로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50에 86.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뒤에 허수가 붙어 있죠. 허수의 단위는 I입니다. 전기는 전류하고 혼동이 되기 때문에 J라고 표시하는 거고, 수학은 뒤에 I로 표시하지만 전기는 앞에 J로 표시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50에 86.6 I인데 50에 86.6이 되는 거죠. 50에 J에 86.6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이 값이 되는 거죠. 계산기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 있는 이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를 활용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 계산기를 활용하면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합니다.